이제 영끌족들 상황을 좀 보셔야 되겠죠. 재작년에 영끌족들을 엄청나게 유도를 했다. 20년, 21년 핫했던 키워드들 보면은 영끌, 패닉바잉, 벼락거지, 선당후곰 뭐 이런 키워드들이 엄청나게 많았죠.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20년의 거래량의 대부분은 언제 몰려있어요? 상반기에 많이 몰려있죠. 1월부터 6월까지 양도세 중과 유예를 했다.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1월부터 5월까지가 절세 매물이 나오고 6월은 절세 매물 들어가면서 가격이 올라가는데 거래량은 20년 6월이 역대 최고급으로 찍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증여성 거래가 늘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2030의 비중은 높아질 수밖에 없죠. 왜? 양도세 중과 유예될 때 20% 양도세가 떨어지는데, 그러면은 원래 증여보다 양도가 비싸서 증여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양도세가 더 저렴해지기 때문에 증여 대신에 양도를 택하는 방향으로 넘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2030 거래량이 늘어났는데 이걸 가지고 언론에서 뭐라 그랬어요? 영끌 패닉바잉. 2030 다 사고 있는데 너만 안 사. 너만 벼락거지 되고 있어. 집값을 올리는 거의 진짜 핵심은 뭐예요? 청약기죠. 건설사들이 돈을 벌어야지. 집값 올려가지고 집값만 올라가고 청약이 안 되면은 언론이 그렇게 띄울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선당후금. 내 집 마련은 일생일대에 가장 큰 돈을 쓰는 결정이죠. 대부분의 가게에서는 내 집 마련보다 더 큰 돈을 쓰는 그런 커다란 결단은 없다. 그런데 고민을 나중에 한다고요? 일단 당첨부터 되고 보자?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2030이 그러면서 21년에 엄청 들어왔죠? 그런데 엄밀하게 생각해보면은 4050의 비중이 줄면서 2030의 비중이 늘었다라는 거는 베테랑들은 빠지고 초보들이 들어오고 있는 판이다. 즉 고점이다 라는 상황인데 계속 유도를 했던 게 문제죠. 그런데 이런 기사를 내고 있습니다. 벼락거지 쏟아졌는데 언론에서 말하는 벼락거지란 말이 얼마나 공허한 말이냐. 이건 상대적인 거지죠. 상대적 박탈감을 굉장히 부추기는 동시에 집을 안 사서 내가 손해본 건 없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막 집값 올라가니까 그것 때문에 상대적으로 내가 거지 같아 보인다 라는 거죠. 그러면은 집값이 언제까지 그렇게 하염없이 오를 수 있냐. 벼락거지라고 느낄 정도로. 그럼 떨어지게 되면 뭐예요? 벼락거지들은 다 사라지는 거죠. 근데 쏟아졌는데 이제와 집값 잡고 이제 시작이에요. 시작. 뚝 떨어지게 되면은 진짜 벼락거지는 누구예요? 번다고 생각하고 고점이나 어깨 이상에서 잡았던 사람들이 진짜 벼락거지가 되는 거지. 이런 이야기를 하죠. 벼락거지 피했더니 이자 폭탄 기다리네. 벼락거지 피하려다 하우스푸어 될 판. 누가 벼락거지라고 그랬어요? 일부 극단적인 부동산 카페 이런 데서 사용하던 말을 언론에서까지 끌고 와서 이것을 유행어처럼 만들어 버렸죠. 상대적 박탈감을 자극시키면서. 자, 부동산 카페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돈이 걸려있기 때문에 심한 말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논리 가지고 주장하는 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그런 거를 공정을 기해야 되는 언론이라면 함부로 따랐으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인식이 달라서 그러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인식이 안 좋은 집단 중에 하나가 일베죠. 그러면은 일베에 대해서 누가 용어를 만들어냈어요. 그거 막 갖다 쓰면 돼요? 그거 언론에서 막 갖다 쓰던가요? 근데 왜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죠? 거기도 굉장히 편파적인 사이트예요. 편파적인 의견만이 판을 치고 있고, 심지어는 거짓 소문도 돌죠. 하다못해 우리에 관한 것만 이야기하더라도 얼마 전까지 해명한 지가 언제고 거기서 날 본 사람도 아무도 없는데 아직까지도 올림픽 선수촌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구라들이 판을 치는 지역인데 강남에 집 샀다, 과천에 집 샀다, 판교에 집 샀다, 아주 그냥 전국적으로 다 샀고 와이프와 자녀들에게 뭐 다주택자인데 다 분산해서 증여했다. 거짓 소문들이 판을 치는 지역인데 그런 데서 막 비하하는 발언. 벼락거지는 엄밀하게 말하면 비하 발언이에요. 비하 발언을 왜 갖다 써요? 그것도 되게 제대로 된 것처럼. 그 말에 넘어가서 진짜 그렇구나. 내가 왜 비난을 받아야 되나. 자극이 되죠. 자신이 관심이 있는 거, 결국에 목표로 하는 것에 대해서 비난을 받으면요, 움직이기 마련이죠. 좋은 방향이든 나쁜 방향이든. 근데 지들이 유리한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비난을 한 거다. 예를 들어서 고3 때 게임하는 게 자기 컨디션 관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고3 때 게임만 파고 있으면 그건 좋은 게 아니죠. 프로게이머 하는 쪽으로 아예 진로를 결정한 사람이 아니라면. 그런데 게임에 대해서 변신을 좀 해야 되겠다. 게임 변신 막 이런 이야기 들으면은 막 그때부터 게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국엔 망하죠. 자극을 해가지고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려고 했다. 니들이 그래놓고서 이제 와서 걱정해주는 척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자 폭탄 기다리고 하우스푸어 될 판이다 이야기하면서 비상 걸리고 이거 다 지금 또 금리 올라가는 하는 탓, 정부 탓 하고 있는데, 언론에서 아무리 영끌 벼락거지 이야기하고 있어도 저희가 늘 말씀드렸죠. 이건 예고된 수순이다. 경제가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 알면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 언론은 그따위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 늘 이야기했었죠.
그리고 지금 이자 부담이 너무 크대요. 근데 기준금리 1.5% 안 나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희는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했는데 근시일 내에. 이거는 코로나로 인해서 20년 5월에 0.5%까지 떨어졌을 때도 근시일 내에 기준금리 1.5% 이상은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했어요. 세계 추세가 금리를 계속 올리다가 미중 무역 전쟁으로 꺾이고 코로나로 꺾였어요. 그러면 요거 두 개는 특별한 경제 위기로 인해서 꺾인 거고, 그래서 일시적으로 회복을 위해서 유동성을 푼 거죠. 그러면은 코로나가 생각보다 길어지긴 했지만 그게 좀 더 젖었을 뿐이지, 금리를 올리고 있던 시장에서 금리를 일시적으로 떨어뜨린다, 그럼 당연히 그만큼 이상은 더 올라가죠. 근데 우리나라 그때 1.75까지 올랐죠. 그러면은 1.75는 기본 베이스로 깔고 가는 거고, 거기에 요거 떨어져서 하는 것까지 추가를 해서 2% 이상은 기본으로 가는 거였다. 당연한 현상인데도 요거를 이제 와서 부담이 크고 영끌적 곡소리라고요? 그럼 왜 영끌 유도했어요? 언론에서 해야 될 일이 이거고,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말해줘야 되는 것들이 이건데, 지금 투자하세요. 하지만 금리가 금방 오를 수 있다. 코로나 진정되면 금리가 다시 오를 것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경고하는 전문가들이 누가 나왔냐, 언론에. 지금도 연 288만원 풀었다고 합니다. 월 24만원 수준이죠. 자, 4억 8천인데 원리금이 230만원입니다. 자, 4억 8천 대출을 받았어요. 살 수 있는 집이 얼마나 되죠? 서울은 엄두도 못 내고 수도권 중위가격 집을 살려면 저 정도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230만원이에요. 보통 2030 월급 얼마나 돼요? 잘 버는 분들은 잘 벌겠죠? 대부분은 어때요? 근데 집은요, 일부 기득권들 몇 명 가지고 결정이 되느냐? 그게 안 되죠. 왜? 사람 사는 데니까. 살아야 하는 곳이니까. 대부분의 수요가 일부 기득권이 아니라, 엄밀하게 말하면 대부분의 수요는 중위 혹은 서민층, 상위 골고루 퍼져 있죠. 그러면 그 가격에 맞게 책정이 돼야 되는 건데, 영끌을 해서 빚을 내지 않으면 살 수 없고, 돈을 모아도 집값은 더 올라가서 빚을 더 많이 내야 되는 상황이다. 그건 비정상적인 상황인 거고, 그 비정상적인 게 영원할 것처럼 이야기를 했죠. 지금이 제일 쌀 때 집값은 평생 오른다. 그럼 글로벌 금융위기 때 붕괴는 왜 했어요? 떨어진 거 8% 떨어졌다, 지수 가지고 이야기하지 말고 그럴 때야말로 단지별로 찝어봐라. 4, 50%씩 떨어진 단지들 버블7에서 널리고 널렸다. 물가, 금리 다 오르죠. 월급 빼고 다 오릅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상황이에요. 왜? 굉장히 격차가 벌어지고 일부 기득권들에게 굉장히 집중돼서 굉장히 위험하다. 이거 일본 버블 때 이상으로 위험한 상황이다. 그런데 물가 올라가요? 쓸 돈 늘어나죠? 금리 올라가요? 낼 돈 늘어나죠? 소비 지출 늘어나고 비소비 지출 늘어나요? 그런데 고령화가 심각해지고 있죠. 고령화가 심각해지면 생산성 떨어지고 세금은 올라가죠. 그런데 어딜 봐서 집값이 장기적 우상향이에요. 이게 다 집값을 너무 급하게 올려놔서 생겨난 일들인데,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미 30%는 은행에 빚 갖고 있어요. 그럼 70%인데 이 70% 가지고 생활비 지금 비중 점점 늘어나고 있죠. 물가 상승으로. 저축은 얼마나 하고. 영끌할 수도 없다. 이제는 영끌할 여력이 없다. 2030도 아니고 3040이에요 3040이 보통 첫 집 마련하는 세대죠. 30대 한 중후반부터 40대까지. 원래 이때가 내 집 마련하는 거예요. 무슨 2030이 내 집 마련이에요. 30대 한 중후반은 돼야 내 집 마련 할까 말까지. 그래서 보면은 20대 대출은 29.4% 급증했고, 가장 많이 증가했고, 3040도 대출이 너무 많이 증가했다. 가계 여유 자금이 50조가 감소했대요. 왜 거래량이 줄었는지 보이죠? 자금 조달할 돈이 없어서. 가게에서 살 수 있는 여력은 줄었는데 집값은 더 올려놨어요. 누가 사요? 어떻게 사요? 뭘로 사요? 대출도 막혔는데. 대출 풀어줘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 대출 더 풀어준다는 건 나라 망하라고 작정을 하는 겁니다. 왜? 저 집값이 대출을 너무 많이 풀어줘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가계대출을 축소하고 있는 시장에서 초이노믹스 때리고 미국에서 올리는데 금리 계속 저금리 유지하고 해서 생겨난 시장이기 때문에. 전세자금 대출로 한 개의 주택에 이중으로 가격 들어가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향후 2, 3년간 한국 집값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수준에 달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대출 규제를 완화해요?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역대 최고를 찍고 있습니다. 40년 만에, 지난달에도 40년 만에 최대폭이고 지지난달에도 40년 만에 최대폭이었어요. 즉 역대 최고의 인플레이션이 몇 달째 계속되고 있다. 그러면 집값은 미국의 인플레이션에 달렸다. 그 이유는요,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강해지면은 그만큼 금리 인상이 가속화되고, 금리 인상이 가속화되게 되면 우리나라에도 당연히 긴축 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이죠. 선제적 금리 인상한 이유 뭐예요? 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해서예요. 근데 미국에서 굉장히 급하게 올리고 있다. 불확실성이 커졌죠. 자산 붕괴의 불확실성은 더더욱 커지고 있다. 그런데도 아직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영끌족이 오랐다. 주택가격 40% 급등. 아유, 많이 올랐어요. 축하드립니다. 근데요, 도박에서도요, 판돈이 올라갔다고 해서 내가 돈을 버는 게 아니다.
집값으로 돈을 벌려면 진짜 판 돈을 내 손에 가지고 있어야 이득을 본 거죠. 올라가면 뭐예요? 팔리지가 않는데, 사는 사람이 없는데 50조가 감소했어요. 작년에 다 때려박고 샀다는 거예요. 고점에서. 그럼에도 연체율은 0%대니까 괜찮다? 이게 더 무섭다고 하죠. 왜? 이 0%대 뭐 때문이에요? 자영업자. 요거 터지기 시작하면요, 금매, 투매, 경매, 공매 엄청 나올 겁니다. 자영업자들 망하는 게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집값 떨어지니까? 그 얘기 아니에요. 자영업자 저 돈 중에서 부동산으로 흘러간 돈이 꽤 많습니다. 예전에 스카경에서 적발한 거 보면은 자영업 대출 받아서 집 사는 데 썼다. 굉장히 많아요. 진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자영업자라면은 지금 이제 슬슬 회복이 돼야 되는데, 저거 가지고 부동산 때려박은 자영업자들은 회복이 안 된다. 그러면 이거예요, 이거. 급투 경공. 결론. 자, 영끌 뜻이 뭐예요? 영혼까지 끌어모았다. 어떤 투자를 할 때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투자하라 그래요? 부동산에선 이걸 이야기했습니다. 패닉바잉 뭐예요? 정신 나가서 샀다. 이거 두 개는 굉장히 부정적인 말인데, 요걸 가지고 사야 될 것처럼 이야기를 했던 게 굉장히 잘못된 거다. 앞으로 영끌족들이 말로만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한 벼락거지가 아니라 진짜 벼락거지, 순식간에 돈 벌어서 벼락 부자들이 아니라 진짜 벼락거지들이 폭출할 것이다. 그때 하우스푸어 되면은 내 집 마련 물 건너간다. 굉장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저들 것을 받아줘서 내가 그 고통을 분담하시겠다, 천사분들은 지금 매입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나와 내 가족들이 굉장히 망가질 수 있다는 거 잘 생각하시고 판단하셔야 되겠죠.